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번지 점프하다가 뭐뭐. 자, 지난 2월 태국으로 여행을 온 마이크 일행. 파타야의 낙원을 만끽하며 스릴 만점 번지 점프를 즐기기 위해 번지 점프대에 올랐습니다. 아, 번지. 오오오. 아우, 지겨워. 무너졌다. 뭐야 이게? 아, 근데 저래서 못한다니까 저거를. 번지 점프대 높이는 약 30m. 아파트 12층 높이에 달하는 곳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유일한 안전장치인 그 밧줄이 또 끊어진 상황입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마이크는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마이크가 추락하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은 대형 사고를 예상, 마이크의 죽음을 직감했는데요. 직감을 할 수밖에 없지. 저거는 뭐 어떻게 살아. 자, 그런데 30m 번지 점프대에서 추락한 마이크는 정말 기적처럼 생존했습니다. 번지 점프 도중 추락한 마이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자, 만약에 추락한 지면이 그냥 뭐 콘크리트 바닥이었다면 마이크는 직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콘크리트 같은 맨바닥이 아닌 그나마 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완화되어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생존의 두 번째 이유. 만약 번지 점프대 높이인 30m 높이에서 그대로 밧줄이 끊어졌다면 끝났지. 마이크는 추락할 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아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추락 직전 수면과 5m 정도 남은 상태에서 밧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역시 충격이 완화돼 생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다행히도 마이크는 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추락 직후 두 발이 묶인 상태로 간신히 헤엄쳐 나온 마이크. 발도 묶였구나. 발이 묶여 있구나. 아,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다 두 번 다시 번지 점프 안 하겠다. 하늘에서 두 번째 인생을 준 거야. 저거는. 천신만고 끝에 모든 불운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 하지만 번지 점프가 스릴을 즐기는 레저 스포츠이긴 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모두가 더 안전에 안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 덕분에 살아난 군인. 지난 2022년 4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쉴 새 없이 폭격과 총탄이 날아들던 전쟁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참호 안에 숨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쉼 없이 빗발치는 총탄에 결국 한 군인이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직감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총에 맞은 군인의 몸에선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에? 뭐야? 방탄복이었나? 방탄복이요. 갑자기 뭘 꺼내죠? 보십시오. 핸드폰? 핸드폰이네. 핸드폰 안에 지금 총알 박힌 거예요? 바뀐 거야. 자, 지난주에 감동을 또 이어볼까요? K 휴대폰입니다. K 휴대폰은 단단합니다. K 휴대폰은 총알도 막아줘요. 자, 총탄에 박힌 곳은 군인의 몸이 아닌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당시 휴대폰은 케이스와 전면 유리가 파손됐지만요. 만약 이 휴대폰이 아니었다면 그 군인분은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휴대폰이 총탄을 대신 맞아준 덕분에 충격을 완화해서요. 이 군인은 부상 하나 입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절묘한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중조 할아버지도 주머니 속 동전 덕에 목숨을 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휴대폰이 사람을 살렸네. 그 와중에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다. 저 군인 진짜 운이 좋았어. 라며 놀라워했는데요. 케이스 안 씌웠어도 뚫렸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우연이죠. 뭐. 저 모든 왼쪽 주머니 넣었으면 맞은 거 아니야? 맞죠. 그렇지. 정말 신의 가호가 존재한다면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남편에게 모모당한 아내의 최후.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주. 늦은 밤 누군가 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주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남편이 절 죽이려고 해요.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여성.
그녀는 얼굴과 발목이 테이프에 결박된 상태였고 온몸은 피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우. 믿기 힘들지만 그녀는 무덤에서 막 살아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무덤 파헤치고 났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 피해 여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A 씨였는데요. 자, 몇 시간 전 A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와 부부 싸움을 했는데 흥분한 남편이 A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 아휴. 너한테 돈을 주느니 차라리 죽여버리겠어! 인적이 드문 숲으로 A 씨를 끌고 가 정말 끔찍하게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겁니다. 아, 미쳤나 봐. 그리고는 남편은 파놓은 구멍에 A 씨를 밀어넣고 흙을 덮어 그녀를 생매장했습니다. 되게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그랬네. 이거는 살해하려고 작정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살인미수지. 저건. 그냥 생매장한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른 뒤에 이거를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나중에- 죽는구나 싶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어떻게 또, 나온 거야? 생매장당한 그녀의 목숨을 살린 생명의 은인은 다름 아닌 A 씨 자신이었습니다. A 씨는 흉기에 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온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흙더미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는데요. 그녀 앞에 들이운 죽음의 그림자. 그렇게 A 씨는 점점 힘이 빠지고 숨소리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했지만 아니야,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어떻게든 살 거야. 땅 속에서 테이프에 결박된 손으로 조금씩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흙을 파헤쳐 봐도 빛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멀쩡한 몸으로 들어가도 흙 파내고 나오기 힘든데 지금 피를 많이 흘린 상태잖아요. 정말 무덤에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다. 이런 공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파묻힌 자리가 그냥 무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A 씨는 삶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악착같이 흙을 파낸 결과 A 씨는 스스로 무덤을 파헤치고 나왔습니다. 에이? 어떻게 나왔냐? 초인적인 힘이 나왔나 보다. 그렇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A 씨는 남편과 마주치면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발길을 옮겼는데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몸을 이끌고 30분을 헤맨 끝에 A 씨는 한 주택에 도착. 집주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요. 남편의 살해 위협에서 겨우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무덤에서 빠져나왔지만 사실 이 남편과 만약에 마주친다면 끝이죠. 그 공포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고 뭐 도망갈 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힘 남아있던 것도 없어지겠지. 뭐 끝났구나 이제. 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얼마 뒤 무덤 근처에서 서성이던 남편을 체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A 씨는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모모. 2010년 독일 베를린. 할머니 집 근처에서 놀다가 연못에 빠진 3살 폴 에이크. 몇 분 만에 구조된 에이크는 의식을 잃은 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에이크의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보통 5분을 골든타임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3시간 가까운 심폐소생술에도 에이크의 의식은 돌아오지 아유. 않았습니다. 저 말이 몇 분이지 사실 물에 빠진 상태에서 몇 분은 살아나도 뇌가 다 죽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3살에 몇 시간 지났으면 이거는 뭐 가망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지 3시간 18분이 지난 시각 의료진들은 에이크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해 심폐소생술을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기적적으로 에이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심장이 3시간 정지할 수 있어요? 3시간 정지면 일단 뇌가 다 망가지지 않나요? 피가 공급이 안 되잖아. 산소가 안 들어가면? 자, 심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은 약 5%. 보통 심정지가 5분 이상 경과되면 뇌 손상이 발생. 그러니까. 하지만 에이크는 심정지가 3시간 이상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났을 때 뇌 손상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야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이거는 기적이네 진짜.
기적이다, 기적. 자, 그리고 의식을 되찾은 에이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갔더니 에이미 증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빨리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라면서 저를 다그쳤어요. 뭐야 이런 거 진짠가 봐. 진짜지, 이거는 믿어야지. 증조 할머니를 만났다며 에이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참 진짜 너무. 본 적도 없는 할머니. 본 적이 있어도 3살이 어떻게 그걸 얘기해. 아니 인상 차이까지 말했으면 진짜 아니야. 진짜 찐이지. 에이크가 정말 사후세계에 다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덕에 죽었다 살아난 여자. 지난 2019년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 영국 출신의 30대 여성 오드리는 남편 로한과 함께 하이킹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날의 하이킹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로 인해 기온이 급강하 결국 여보, 나 너무 추워. 정신 잃을 것 같아. 여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아내 오드리의 체온은 순식간에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더니 급기야 의식을 잃은 오드리. 저게 이제 해 떨어지면 더 추워지니까 이게 너무 걱정입니다. 아이고 18도면 저체온증 사망하는 온도긴 해요. 그쵸?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체온이. 당시 로한이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악천후로 인해 구조대는 3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도착했는데요. 오드리는 가까스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오드리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유, 어떻게 사냐 남은 인생. 근데 아까 그 애기는 3시간 견뎠으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의료진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드리에게 심장과 폐 기능을 대체하는 장치인 에크모를 부착해 혈액에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8도, 23도, 27도. 다행히 점점 상승하는 오드리의 체온. 오드리의 체온이 30도까지 상승하자 심폐소생을 했고요. 심정지 약 6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랍다. 애기보다 순위 높은 게 6시간은 덕이 2배로 긴 거 아니야. 네. 이 기적 같은 상황에 대해 담당 주치의는요. 오드리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했지만 역설적으로 저체온증 덕에 뇌와 같은 신체 손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드리가 정상 체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심정지 상태였다면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사망 선고뿐이었을 것이라고 설명. 최악과 최악이 만나서 플러스가 됐네요. 그러네.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에는 저체온증이 낫던 거죠. 유리했던 거죠. 근데 남편의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상진 기자가 69점으로 진작에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41점, 한 기자님이 40점. 한석준 기자는 꼴등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구나. 전 기자라도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자님은 나를 응원해야 됩니다. 오케이.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전 본인은 2위. 1942년 4월 미국 셰넌도어 국립공원 20대 남성 로이 설리번은 공원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태풍이 몰아치더니 설리번이 근무 중이던 망대에 떨어진 벼락. 불이잖아. 빨리 망대 밖으로 도망쳐야겠어. 그런데 그 순간 도망가는 설리번에게 내리친 벼락. 이 사고로 인해 설리번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미 국립낭뢰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벼락에 맞을 확률은 138만 5,281분의 1. 아주 희귀한데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서 운이 가장 좋은 남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벼락을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럼요. 제일 재수가 없는 사람이자 제일 재수가 좋은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설리번이 벼락을 맞은 게 이때 한 번뿐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1969년 설리번은 출근 도중 자동차에 내리친 벼락을 맞고 기절. 그리고 불과 1년 뒤 집 앞마당에서 또다시 세 번째 벼락을 맞은 겁니다. 위험천만한 벼락 사고를 3번이나 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설리번은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 살았어? 다 살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맞았어? 또 맞았어? 1972년 네 번째 벼락 맞은 설리번, 1973년 다섯 번째 벼락 맞은 설리번. 이 네 번째 벼락은 근무 중이던 설리번의 모자에, 다섯 번째 벼락은 역시 근무 중이던 설리번의 왼팔에 떨어졌습니다. 저분 혹시 피레침 갖고 다니세요? 근데 이 정도면은 오늘 좀 맞을 때가 됐는데 이러겠다. 이거 요즘에 좀 뜸하네. 뭐하냐?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네. 아직도 끝이 아니야? 1976년 근무 중 문득 하늘을 본 설리번은요. 또 봐. 저 구름 불길한데 벼락이 내리칠 것 같아. 얼른 가자. 불길함을 느끼고 도망치려 했지만 구름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더니 결국 그 여섯 번째 벼락을 맞은 설리번. 그리고 1년 뒤인 1977년. 에이. 진짜 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실 거짓 가면 거짓이야. 저 모자 지금 벼락 맞고 구멍 났잖아요. 아니 피레침이야? 이 정도면 공원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저 안전한 실내로 들어가셔야 돼요. 실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분이 공원 경비는 은퇴를 합니다. 네. 1977년 이번엔 낚시터에서 낚시 왜 하세요? 7번째 벼락을 맞았습니다. 낚시는 끌어당겨요, 선생님. 벼락이 그의 머리를 관통. 안타깝게도 설리번은 이 사고로 한쪽 청각을 잃게 됐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요. 엑스레이. 자그마치 7번이나 벼락을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긴 설리번. 이 믿기 힘든 실화에 그는 전 세계에서 벼락을 가장 많이 맞은 남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2018년 미국 엘라베마주 13세 소년 트렌턴 맥킨리는 타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이 전복되면서 아이고. 두개골 7군데 골절을 입으며 크게 다쳤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깨어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한 맥킨리는 의사로부터 사실상 사망 판정이나 다름없는 뇌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인데. 절망적인 소식에 맥킨리의 부모는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숭고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아들은 살 가망이 거의 없지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해서 5명의 생명을 살리기도 한 거죠. 쉽지 않지만. 아이가 아픈 게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니까 내 아이는 가망이 없다면 다른 집 아이들이라도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위대한 결정이죠. 그렇게 맥킨리의 이식 수술을 앞둔 하루 전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식 수술 전 생명 유지 장치를 떼일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맥킨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맥킨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데요. 자가 호흡을 하는 건 물론이고 의식을 되찾으며 더듬더듬 조금씩 말까지 시작했습니다. 뭐 살아났네? 의사들이 뇌사 판정을 한 거잖아요. 이건 되게 과학적으로 판정한 걸 텐데. 자, 그런데 의식을 회복한 맥킨리는요. 트레일러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진 이후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넓은 들판에 제가 똑바로 서 있었어요. 아마도 그곳이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식을 잃은 동안 천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맥킨리는 두개골 일부를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몇 번 더 받아야 했지만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 직전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소년. 과연 그가 서 있었다는 들판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